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A반 김희진입니다. 4주차 인공치 배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학기 때 한번 해봤던 건데요. 그래서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공치아 및 인공치 배열. 일단 인공치아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이것은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치아의 규격, 그리고 색상, 그 다음에 형태적인 부분, 진미성,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치부의 인공치아입니다. 이것은 색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치도 똑같이 전치와 규격과 모양, 색상 다 표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인공치아 이렇게 다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공치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치의 지조면, 유지핀,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옆면, 직경선, 직음부, 돌주부, 이렇게 도제 인공치아랑 레진 인공치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도제 인공치아를 제가 말해보자면은, 내 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
화학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파절되기 쉽고 교환면 조정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특히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지장치의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런 경도가 높아서 대합되는 치아가 자연 치아, 레진 치아, 금각 수국 치아 등의 경우는 마모를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같은 재질인 도제 인공 치아에서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보통은 거의 레진 인공 치아를 많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다음 레진 인공 치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자연감이 좀 있고 내파들성이 좀 우수하고 의티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의 길이 조정이 용이하고 대합 치아가 자연 치아, 레진 치아, 금관수복 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에 색소 침착이 일어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치의 형태는 앞면 형태에 의한 분류,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앞면 형태에 의한 분류는 인공 치아의 전체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 절단 기능보다는 심리 회복이 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로는 플룻이나 픽시언은 의치의 자연감을 표현하는 치원성 개념을 창조하여 성별, 성격, 연령을 조합해서 인간과 의치의 조합을 모색한 그런 분류인데요. 즉, 이런 성별이나 연령이나 성격에서 나타나는 섬세함이나 강건함 등의 성품을 인공치와 인공치의 배열에 반영하여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한 분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치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치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안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구치의 형태에는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반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 기능보다는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구치의 형태에는 하악 제2대구치의 근시, 협축, 교주, 대사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데 이거와 수평면이 이루는 교두 정사각으로 이런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간략히 말을 하자면은 일단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일단 교도 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형태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부여하기 위한 편리하고 저작이
운영이 우수하면서 교환면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두가 높기 때문에 상하지하의 교두 정축에 의한 책방압이 발생해 의지 안정에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해부학적 인공 구치로는 일단 이것은 기하학적인 다양하게 변형시킨 교환면의 형태예요. 따라서 해부학적인 치아와 비해부학적 치아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교두 경사각 20도 또는 33도의 해부학적인 치아에 비해서 혐술폭은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이거는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심의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악관관계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쉐이드 가이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일단 이것은 인공치아 색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제조회사별로 쉐이드 가이드스 넘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몰드 가이드스. 이것은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것은 이제 몰드 가이드 넘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신미성, 색상, 크기,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인공치아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일단은 전치의 색, 크기, 형태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색은 인공치아의 환자 구강의 주변에 특징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해요. 즉 얼굴, 눈, 코, 머리, 털, 색 이런 그 등의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선택을 하고 연령, 성별, 인종 등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해요. 그리고 크기를 보자면은 일단 전체 크기는 근원 10분과 치간의 길이로 나누는데요. 환자의 얼굴 크기, 약간의 거리, 입술 길이, 구각 간 거리, 상순선, 하순선 등 위치를 참고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일단 그러고 형태로는 안모의 외형은 방형, 처명, 난형, 기분형과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가 돼요. 상악, 중절제, 순면 형태와 안모의 형태, 악궁의 형태 이것은 이렇게 다 서로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치아의 마모가 나타나므로 절단 부위 절절하게 삭제를 하거나 접촉부를 넓게 형성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감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찌의 선택인데요. 구찌는
발음 및 심미 기능보다 저작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해요. 인공붙이 교합면의 형태는 자연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히 변경하여 최종적인 교합을 이루어도록 해야 하고요. 선택사항에는 새 크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배열에는 교합제는 인공치아를 배열하는 데 이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치과에서는 교합기 무형 부착하기 전에 상하 교합제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공치 배열 완성을 하면은 치은 형성 및 의지상 조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심미적인 부분을 나타내줘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심미와 기능을 잘 배열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다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해서 교합 기록을 익히고 배열되어진 인공치아가 의지상의 유지, 지지 이런 것들이 안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교합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인공치 배열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인공지 배열의 프레젠테이션은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